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41살이고 40대고 아직 만으로는 30대입니다. 놀랍게도 만이 아니고 39이고 이제 생일이 지나면 올해 이제 만으로 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40대죠. 40대의 시작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10년 있다가 50살이 될 거고 50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10년 뒤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놈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이 먹는 게 뭐가 좋다고 뭐가 기대가 된다고 그러지?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30대 중반에 썼던 글들이 있어요. 왜냐면 뭐 팟캐스트에서도 말한 적도 있고 뭐 3, 4년 전에 영상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40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40대가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인생이 유한하니까 그 끝이 명백하게 존재하니까 시간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줄어드는 게 아쉬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뭐 그 팩트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달으면은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제가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돈도 버는 거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자아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냐 이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20대 때보다 30대 때 더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그 35살 때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40살이 돼 보니까 41살이 우리나라 돼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많이 생겼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일단 물질적으로 간단한 거. 저는 사람들의 문해력을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35살 때 그 글을 쓸 때는 당장 저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강연을 한 다음에 AS 모임, 애프터 서비스 모임. 왜 가전제품에만 AS가 있냐? 내 강연 듣고 안 바뀐 사람 AS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주 참신한 발상이죠. 그래서 강연료보다 AS 모임에 돈을 더 썼어요. 당시 강연료가 10,000원이었는데 그 업자가 한 6,000원 정도 갖고 가고 저는 한 4,000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50명 강연을 했으면은 20만 원 버는 거죠. 근데 AS 모임 하고 나면 10몇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커피숍에서 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주전부리 먹으면서 하니까. 그렇게 해서 AS 모임 같은 걸로 할 때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잘 된 친구들이 많고, 그때 뭔가 이렇게 뭔가 깨우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 회사라는 게 있고, 고 작가님, 뭐 우리 회사 식구들 이렇게 팀이 있으니까 조금 더 큰 규모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지만 우리가 빡독을 해보자.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성균관대 빡독 X를 할 때 이제 저희 회사가 대관을 하고 뭘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성균관대 옛날 거기 대관료가 100만 원이어서 되게 쌌어요. 700명 규모인데. 그래서 역시 성균관대가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성균관대에서 하자고 한 건데 2년 사이에 대관료가 3배인가 됐더라고요. 200만 원이 넘어요. 제가 정확한 가격은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거 하면은 그거 하고 준비할 때 뭐 인건비 100만 원 들어가고 당일 인건비 주고 뭐 하고 뭐 하면 500만 원이 훌쩍 깨집니다. 근데도 저희 회사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이 독서하는 게 너무 좋고 이게 누군가한테 어떤 기회가 될 거고 이게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씨앗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개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독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몰입을 하면서 그분들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가 있구나 깨달음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날 테니까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0대 때 못했다니까요. 40대 때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50대 때는 제 목표대로 된다면은 이제는 그때는 뭐 빡독이 아니라 정말로 막 정말 큰데 아니면은 어디 막 큰데 막 이런 야외에 모여서 왜냐면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잘 없으니까 막 1,000명 막 2,000명 모여갖고 뭐 올림픽 공원 이런 데 이제 빌리는 거죠. 돈 내고 쓰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 단위로 나와서 뭐 그때 공연도 좀 하고 독서하고 먹는 것도 나눠드리고 그러면 10년 뒤에 저는 10년 뒤에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해낼 겁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해낼 겁니다. 그래서 또 이게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물질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의 여러분 핵심은 머리와 가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심장이 뛰는 건 뭐죠? 행동하는 거죠. 얼마나 실천할 수 있냐.
저는 그러니까 에너지는 당연히 20대, 30대보다 줄었지만 여러분 에너지가 줄었다고 해서 실천력이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실천력은 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더 정교해졌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아직도 축구를 진짜 메시가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예전보다 메시가 더 많이 뛰고 빨리 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 스킬이 는 거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제 일을 하면서 제 사업을 하면서 예전보다 당연히 체력은 떨어졌지만 실천력, 전체적인 실천력은 전혀 줄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책을 정확하게 몇 권 읽었는지 인생에서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한 달에 4권 정도는 꼬박꼬박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읽어도 1년에 50권 정도는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최근 한 6, 7년은 그 다음에 초반에 최근 6, 7년에 1, 2년은 더 많이 읽었어요. 7, 80권, 100권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권을 읽었으니까 한 6, 70권 읽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최근 7년 동안만 읽은 책만 해도 그러니까 한 60권 잡으면 420권 정도 되거든요. 420권 되고 그 살면서 읽었던 책들이 있을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삼성 다니면서도 읽었고 회사 다니면서도 읽었고 박사과정 하면서도 읽었고 하면은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00권이라고 할게요. 그냥 뭐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뭐 정확히 1000권인지는 뭐 안 세봐서 모르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제가 10년 뒤에 또 50권씩 읽으면 거기에 500권이 더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안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여러분들한테 한 일주일 있다가 소개해드릴 알레르기에 관한 책이에요. 음식 알레르기. 저는 음식 알레르기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음식 알레르기가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다음에 이런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결 방법이 나오고 있구나. 또 늘어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계속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팀 단위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팀이 점점 커지고 있죠. 회사가 커지고 있고 저랑 같이 뭔가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제가 기대되는 거는 이건 2번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2번으로 이제 이건 넘어가는 건데 뭐냐면은 저는 이제 50살이 되고 50대가 되면은 어떤 능력이 거의 넘사벽으로 갈 것 같냐면은 공감 능력이 넘사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거의 이거는 내가 전 세계에서 좀 자신 있게 공감 능력은 내가 전 세계 0.1%지라고 자신 있게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울보탱이죠. 자주 웁니다. 영상을 찍다가도 웃고 그냥 오프라인 강연으로 말하다가도 울고 얘기 듣다가도 웁니다. 왜냐면은 그 상황이 너무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노력을 안 하지? 아, 근데 이 노력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은 그런 걸 못 겪어봤구나. 왜냐면은 이걸 느껴봐야 할 수 있는 건데 뭐 타고나는 건 아니고요. 느껴봐야 할 수 있고 환경 설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갖춰지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이제 간접으로 일단은 체험할 수 있게 제가 유튜브로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공감 능력이 점점 늘어나면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제 자아 실현의 끝판왕인 것 같거든요. 누군가 공감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러면서 아까 1번에서 넘어온 얘기가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플러스 공감 능력인데 저는 50대 때가 넘어가면은 제가 원하는 만큼 일단은 기부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소 목표 금액이 이제 10억이고 현실적으로 일단은 10년 안에 도전하는 금액이 이제 100억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현금으로는 불가능하고 주식이 상장이 되면은 그 주식을 이제 뭐 재단에다 묶던가 일단 제 소유에서 빼야죠. 기부를 해서. 그래서 그 주식이 팔리면 공익으로 쓰이는 거죠. 제가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회계사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만나서 상장 계획이랑 재단 계획, 뭐 기부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성할 스타트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해보니까 그 회계사분이 와 정말로 거대한 그림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는 이거를 뭐 PPT 없이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도 제가 워낙 강하게 꿈을 꾸면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점진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못 해내면은 또 못 해낸 이유를 찾고 또 10년 뒤를 기약을 하면서 도전을 하겠지만 못 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접점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장 제가 고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상상 스퀘어 몇 명 있냐고. 요번에 10명인가 11명인가를 이제 또 채용을 하면서 이제 벌써 33명이래요. 와, 정말로 이제 중소기업 됐네. 그러면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월급도 많이 나가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생물학적 기준에서 가족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엄마가 이렇게 우리가 출산을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족 다음으로 돈독해야 되는 관계는 근로계약서 쓴 사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근로계약서 쓴 사이는 정말로 너무 가까운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제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고, 제 생각이 제가 50대가 됐을 때는 지금 이제 한 4, 50명은 금방 될 것 같거든요. 1, 2년 안에. 그때는 10배는 미니멈으로 돼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1000명이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와, 그러면은 우리랑 뜻을 함께 한다는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간다는 거. 그 사람들은 느슨한 유대가 아니라 강한 유대잖아요. 이 강한 유대가 1000명이면은 그 강한 유대 100명씩 느슨한 유대를 만들면은 정말로 운명 공동체 10만 명 완성이 되거든요. 아, 그럼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보다 행복한 게 있나? 정말로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찍으면서 50대를 그려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아, 내가 계속 성장할 수 있구나. 아, 그게 여러분 진짜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니까 이 행복의 근간의 키워드는 뭐냐면 성장이네요. 내가 50대 때부터 뭔가를 못한다, 더 할 수 없다, 나는 나약해진다, 힘이 없어진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은 답이 없는 건데, 나는 50에도 성장할 수 있고 60에도 성장할 수 있고 70에도 성장할 수 있어.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엔진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개인적인 건데, 제 딸이 이제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랑 대화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도 학교 가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지 않은 대화를 해야 돼요. 뭐냐면, 아빠 이 신발이 너무 끼는 것 같아. 그래서 신발 학교 가면서도 벗었다 신었다 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열이 이만큼 받아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와이프는 그 대화를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런 거 서툽니다. 아, 얘가 왜 신발 갖고 왜 그러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딸이 그거를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또 그런 게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도 공감 능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저는 더 우리 딸이랑 대화를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딸이 성인이 되면은, 이 친구가 나아갈 거를, 이제 그 친구 인생인 거예요. 독립을 하니까. 그걸 또 지켜보는 것도 되게 기대가 돼.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움 반 기대 반이라는 게 우리 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독립. 그 다음에 또 우리 딸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져줘야 될 게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저희 딸과의 교감과 관계, 그 다음에 제가 거기 쏟아부어야 되는 시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줄어들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20살 넘으면 이제 독립했으니까 지 인생 지가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 20살이 넘어도 제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겠지만 성인은 성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간에 더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이를 키워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10대, 20대 친구들이랑도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우리 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딸이랑 대화를 나눠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이런 게 막 너무 행복한 거죠. 그다음에 저는 진짜로 그게 있어요. 저는 막 구체적으로 계속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빡독이 이렇게 점점 유기적으로 커지게.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이 1000명이 되고, 그 직원 한 명당 느슨한 유대가 또 거기서 유대가 100명이 돼서 우리랑 함께하는 분들이 10만 명. 정말로 뭔가 함께하는 분이 10만 명이 되면은 제가 봉사하고 모시고 정말 이렇게 떠받들어야 된다는 분들이 10만 명이 생겼다는 거는,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해준다는 게 행복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 능력이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을 모실 수 있구나 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자아실현을 도대체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여러분 그 말을 하면은, 그 순간이 오면은 무슨 말이 저절로 나오는지 아세요?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냥 우리가 다 늙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죽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10만 명을 모시고 봉사하고 뭔가 진짜 섬길 생각을 하면은, 진짜 그렇게 씨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는데? 이런 게 벌써 가슴에서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개인의
행복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면 가장 중요한 건 머리와 가슴입니다. 생각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힘든 상황에 있건 어떤 뭔가 난처한 상황에 있건 정말 역경에 있건 간에 기울기가 중요한 겁니다. 절대값은 마이너스가 있어요. 마이너스 2만 5천일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15만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오면 됩니다. 마이너스 10만부터 마이너스 8만, 마이너스 6만. 그 다음 인생이 근데 마이너스 1만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준을 어디다 두냐예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10만부터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면은 절대값은 10만, 그러니까 절대적인 값으로는 마이너스 10만이지만 거기다 여러분이 절대값 씌워버리면 부호는 9만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올라오면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다 적응을 합니다. 힘든 상황도 좋은 상황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살면서 대한민국 와 나 대한민국 살아서 행복해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냥 되새겨 봐야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서 다행이다 하지. 근데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네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관점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썩었다 이런 관점들이 더 넘쳐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하는데 유럽에서 이탈리아도 정말로 그 성장이 역성장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탈리아가 우리나라랑 그 GDP 순위 이렇게 막 다투고 있을 거예요. 그 1인당 GDP 순위.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 우리나라가 정말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끝나고 역사가 100년이 안 되는데 그렇게 유럽은 원래 이제 강대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럽 중심으로 세계가 이제 식민지화가 됐었고 세계 자원을 착취해서 올라간 역량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보다 높은 거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들만의 힘으로 거기까지 간 게 아니라 정말로 몇백 년 동안,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동안 남의 나라 자원을 착취한 거예요. 착취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치고 우리가 남의 나라 자원 착취도 안 해보고 한국전쟁, 일본 식민지 끝나고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온 건 대단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우리가 생각보다 가진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돈도 많고 자원 인프라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행복하게 쓸 거냐? 고령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고령화가 불행한 거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여러분 핵심 문제가 뭔지 아세요? population density. 인구 1000만 이상으로 따졌을 때 뭔가 이렇게 왜냐면은 도시국가가 너무 많으니까 인구 1000만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population density가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대만이 2위고 방글라데시가 1위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너무 후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없고, 그럼 대만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대만 여러분 출산율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다 비슷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출산율이라는 거는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엮여서 창발하는 현상이거든요. 대한민국이 블랙스완 터진 거예요. 수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터진 것 같고 현상을 수용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거는 병렬적으로 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계사님이랑 말한 게 이거에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려면은 1년에 50억이 들 것 같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내가. 그냥 아무 이권 없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 하면서 영상 제작하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그런 유료 광고 집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람들한테 200만 명씩을 일주일에 2개씩 보게 하려면 유료 광고 집행을 하면은 30억에서 50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왜? 캠페인만큼 빠르게 뭔가를 대다수를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으로 이제 몇백억 쏟은 다음에 자리가 잡히면은 또 이제 각계격파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깨우친 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원을 들어가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리더로 육성해서 그분들이 또 100명, 1000명, 5만 명, 10만 명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50살이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 미치죠.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빡독 X도 여러분 지역에서 개최해 보실 수 있고요.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랑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독서하고 운동하시고요.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코치님 만나러 갑니다. 저는 이거 말하면서도 힘들어요, 여러분. 기흉이 근데 저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종교는 없지만 내가 어떤 거에 맞닥뜨리면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운 걸렸을 때 너무 싫고 억울하고 짜증났는데 숨이 너무 차요.
이렇게 영상을 찍고 나면은 폐를 수술한 거기 때문에 너무 저는 후유증으로 숨이 찹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건가?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한계를 받아들이고 일단은 체력을 올리는 거는 병렬적으로 가면서 다른 거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짜증나는 상황이 있다고 짜증만 내면은 좋아질 게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기운 같은 거를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화를 꽂고 살았다니까요. 호수를 꽂고 사는데 진짜 아파 뒤질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걸 뻥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운 걸려보신 분들은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정말 그다음에 후유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년 뒤가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이 있고 너무 지금도 그 생각하면 행복하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20대면 내 30대는 얼마나 또 기대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이 50대라면 내 60대는 또 여러분 설문조사를 하면은 전 세계 평균이 뭐냐면은 가장 행복한 연령대가 60대입니다. 그거를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걸 70대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80대는 솔직히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영역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너무 편차가 심하고 정말로 생물학적 기능이 쉽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뭐 80도, 90도 인생을 행복합니다. 저는 그런 말 안 합니다. 일단 근데 60, 70은 조심스럽게 제한을 하는 나이고 왜? 저희 아버지가 이제 68, 저희 장인어른이 68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지 68, 장인어른 60대 아직도 쌩쌩하시고 되게 일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70도 뭔가 가능성이 있나? 라고 그건 타진해 보는 단계고 60은 확실히 행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 모두 필요한 거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돕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함께 가시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행복한 마음으로 알찬 마음으로 최근에 좀 행복 시리즈였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빡센 시리즈로 돌아올까요? 아무튼 또 좋은 얘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